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깽폼 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깽폼이 처음 반입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 판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부 케이지를 작업 중이죠. 발판을 시공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밑에 부분이고 이쪽이 상부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부 케이지를 시공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 상부 케이지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타워 크레인으로 양중해서 깽폼을 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깽폼 인양골이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양중을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분이 깽폼을 양중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골조 부분에 맞추시면 됩니다. 깽폼을 맞출 때는 한쪽 방향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깽폼을 이쪽 보이시죠? 이쪽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밑에 있는 거고 콘크리트가 양생이 끝나서 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깽폼을 맨 처음에 세팅하게 되면 줄눈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도면 검토는 알폼을 검토할 때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외부 깽폼 검토할 때는 이런 방수키나 이 줄눈 부분 이게 도면과 일치하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방수키 같은 경우는 안 끊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인코너나 아웃코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격을 시켜야 돼요. 그 이유가 콘크리트 양생한 다음에 바라시를 할 경우 콘크리트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간격 이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줄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줄눈 부분은 보통 한 오전 정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줄눈이 가고 이렇게 방수키가 오전 정도 이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방수 취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코너 부분이나 아웃 코너 부분이나 이런 줄눈 부분. 그런데 시공상 어쩔 수 없이 방수키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깽폼 세팅하고 방수키가 있는 사진이고요. 이 줄눈 부분은 다 띈 거예요. 그리고 이 창호 부분 들어간 부분 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코너 부분이 방수키가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남아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붙이면 나중에 바라시 할 때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줄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방수키 부분 깽폼 검토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줄눈 부분에 이렇게 줄눈 끝 부분에 마감재를 낀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게 하나라도 빠지면 콘크리트 타설했을 때 이런 부분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깽폼을 해체했을 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줄눈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눈 부분에 한 오전 정도 이격을 합니다. 그래야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슬리브, 설비 배관자리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격을 해야 돼요. 보통 오전에서 10전 사이에 이격거리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계단실의 방어 선반이에요. 요즘 안전이 하도 강화돼서 이런 방어 선반을 해서 철근을 배근할 때 담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엘리베이터 방어 선반인데 요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이렇게 수평으로 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옥상층까지 타설하고 이 철근을 산소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작업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방어 선반을 제작을 해요. 얘도 깽폼이랑 똑같이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메리방카를 다 받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깽폼을 상부 케이지에 깽폼을 세팅한 다음에 두 개 층 올라가고 세 번째 층에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하부 케이지를 답니다. 오른쪽 보고 계신 사진은 하부 케이지가 끝났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깽폼을 검토할 때 요 사다리 위치 있죠. 요 사다리 위치를 검토하셔야 돼요. 요 사다리 위치는 당연히 어느 쪽에 놔야 돼요? 대창 쪽에 놓는 게 가장 좋고요. 작업자가 2층에 왔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금방 찾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놔야지 작업하시는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깽폼으로 바깥에 나갈 때 손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다리가 이쪽에 없고 저쪽 측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다리를 찾는다고 또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또 시간이 낭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 위치도 하나하나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깽폼 볼트나 핀류 사진인데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부분은 기준층이었을 때 세팅을 하는 타이핀 종류고요. 그리고 이쪽은 깽폼을 세팅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리반카. 이건 세판카라고도 하는데 보통 메리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메리반카가 없으면 깽폼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슬라브 부분인데 이 메리반카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이렇게 원터치라고 하죠. 콤볼트 요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원터치죠. 콤볼트인데 콤볼트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 이제 폼타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너트 안에 메리반카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반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꽉 잡고 있겠죠. 그래서 그 위에 다시 깽폼을 세팅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철근을 배근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고 계시는 사진이 깽폼을 맨 처음에 세팅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팅을 하고 와샤를 끼우고 볼팅을 해서 깽폼을 맨 처음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깽폼을 맨 처음에 세팅했을 때 이렇게 와샤랑 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위쪽은 알포메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콤볼트로 이제 원터치라고 하죠. 이 원터치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부분이 보면 상부 케이지를 설치를 안 했죠. 그 이유가 이쪽 골조 부분이랑 간섭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깽폼 판만 설치를 하고 타설을 한 다음에 다시 양생이 되면 해체를 해서 상부 케이지를 달고 그 다음 그 위층에 다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골조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골조 부분에 상부 케이지가 걸리기 때문에 상부 케이지를 시공을 안 하고 그냥 판만 붙여서 타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쪽 대창 부분에 사다리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다리 위치 그리고 이 사다리의 색상 이런 것도 발주할 때 미리 챙겨서 도면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깽폼의 하부 케이지까지 다 설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타설하게 되면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견출할 때도 또 흘러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구리 마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미실실하게. 그러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이렇게 흘러나오다가도 밑에까지 안 흘러가고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렇게 깽폼 하부 케이지까지 다 설치됐는데 이 부분 한 층 한 층씩 땄죠. 이 부분이 바로 호이스트가 위치할 부분입니다. 이 호이스트 위치는 한 층만 따요. 요즘에는 보통. 예전에는 두 개 층을 땄어요. 그러면 두 개 층을 따게 되면 견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호이스트 위치는 나중에 깽폼을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줄을 타서 견출을 하고 도장 마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애초에 한 층만 따서 요 나머지 한 층이 남겠죠. 요 부분에서 견출을 해서 줄을 타지 않도록.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층만 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호이스트 자리는 안방 발코니 쪽에 위치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